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상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7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출석부터 귀가까지 모두 21시간이 걸리면서 역대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 9시 반이 되기 조금 전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이 하루가 다 지나서야 돌아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전 6시 54분쯤에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3분쯤에 이곳 검찰에 출석을 했으니까 21시간 50분 동안 이곳 중앙지방검찰 청사에 머무르다가 귀가를 한 셈입니다. 조사가 상당히 오래 걸렸고 조사에만 14시간, 조서를 검토하는데 7시간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새 검찰 조사를 받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자택으로 귀가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온 김승환 기자와 함께 조사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조사가 상당히 좀 길어졌다라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긴 했지만 일단 어제 자정 전까지만 해도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전달이 됐어서 사실상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귀가할 거라고는까지는 좀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그 밤 11시 40분쯤 조사가 끝났는데 조서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서 검토에는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무려 7시간 20분 동안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이 나간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조서를 굉장히 꼼꼼히 검토하는 것 때문에 오래 걸렸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씩 이렇게 검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다.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꼼꼼한 또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자신이 말했던 내용 또 검사가 어떤 것을 물었던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물급 인사들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한 2~3시간 길어봤자 4~5시간 정도 조사 검토 시간이 걸렸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는 7시간 넘게 이 조사 검토에만 소요가 되면서 전체 조사 시간, 청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사를 받았을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제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단 관련 비리, 대기업 관련 비리로 먼저 큰 줄기를 터서 이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재단 관련 비리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을까요? 네, 일단 재단 비리 관련해서는 형사 8부가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처음에 고발 사건이 배당된 데가 형사 8부거든요. 그래서 형사 8부의 부장인 한웅재 부장이 어제 오전 9시 35분부터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해서 점심과 그리고 오후 조사를 거쳐서 8시 35분쯤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9시 35분에 시작해서 8시 35분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거의 10시간 넘게 조사를 한 셈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원석 특수 1부장이 조사를 맡았는데 이 특수 1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삼성뿐만 아니라 SK나 롯데 등의 이런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죠. 그래서 이원석 부장이 어제 저녁 8시 40분부터 조사가 끝난 11시 40분까지 조사를 맡아서 대기업 뇌물 의혹에 대해서 아마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누가 더 긴 시간을 조사를 했다라는 점만 놓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조사를 오래 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직권남용을 통한 강요죄를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검이 적용을 한 것처럼 이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 상황에서는 이번에 특수본에서 다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들춰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희가 전망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단을 할 수 없겠죠. 일단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법리 검토는 나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로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판에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성이 큰데 일단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한 그런 네네. 출연금 아니면은 또 삼성에서 정유라 씨에게 뭐 승마 지원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삼성 측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 이렇게 당사자를 이렇게 조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물론 최순실 씨는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검찰의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에 이 법리를 적용하겠다. 이 법리 적용 여부가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검찰이 이렇게 큰 13개 혐의가 적용됐단 말이에요. 이 방대한 양의 분량의 조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의 이 조사 대응 방식, 전략을 펼쳤을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스탠스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 엮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검찰 밤새 조사 검토까지 박 전 대통령의 이 조사를 받는 태도, 이 대응 전략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검찰이 그 취재진에게 알려준 것은 뭐 진술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네. 했습니다. 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가 있지만 네.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또 특이 사항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기존의 혐의를 계속 그러니까 기존의 혐의를 네. 계속 부인을 한 거죠. 혐의 부인 전략을 부분을, 계속 이어갔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역시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워낙 한결같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견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이 핵심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3인방 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까지 소환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3명 다 이제 불출석 사유서 소환하지 않겠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유를 제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에 이 3명의 공범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것, 결국에는 대질신문 가능성이 낮다라고 사전에 언지는 했지만 어느 정도 염두는 해뒀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염두에 뒀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날 국정농단 네. 핵심 공범들을 이렇게 출석 통보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대질신문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일단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혐의에 대해서 배치할 만한 진술을 한 피의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정농단의 주역이기 때문에 함께 조사를 해서 물어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거의 인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을 말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국정농단 사건의 이 최정점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에 걸친 이 소환 조사가 이번 수사의 최정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 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를 해서 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전후쯤에는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네, 검찰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기류 같은 것은 조사를 하기 전의 입장이었고 또 조사를 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또 기존의 수사 기록도 또 봐야 하고요. 또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에는 뭐 범행의 중대한 그러니까 범행이 굉장히 좀 심한 중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제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청구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공범들이 모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어떤 법리가 적용이 될지 이 부분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